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많이 기다리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출시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카니발을 구입하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대형급 최초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카니발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될 시기인데요.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이지만 어쩌면 풀체인지보다도 더욱 파격적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하신 점은 올해 출시가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 이 두 가지 말이 들렸죠. 항상 알려드리지만 출시 일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 일정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들 공장과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대형급 차량의 생산은 기아 광명 오토랜드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요. 최근 스팅어의 단종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덕분에 카니발을 증설할 수 있게 되었고 확인된 출시 일정은 11월 15일입니다. 참고로 기아는 올해 초 공식 석상을 통해서 11월에 카니발이 출시가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거의 확정된 양산 단계의 마지막 테스트 차량을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채널에서는 1.6 터보 엔진으로 출시가 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2.5 터보 엔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는데요. 아쉽게도 2.5 터보 엔진은 이번에는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의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현대차 그룹은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명분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추후에 어떤 차량에 적용될지 윤곽은 이미 파악되었죠. 하지만 좀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확정이 된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가솔린 3.5, 디젤 2.2,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엔진으로 출시가 예상됩니다. 외부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은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범퍼입니다. 헤드램프는 기존의 수평 디자인에서 수직형 디자인으로 많이 달라지죠. 이미 테스트 차량에서 충분히 포착이 되었고요. 수평형 디자인은 안정적이고 와이드하게 보이고 수직형 디자인은 보다 웅장한 느낌입니다. 기아는 플래그십 EV9 전기차에서 수직형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 최신 차량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 수직형으로 달라집니다. 라디에이터의 그릴도 격자형으로 달라지는데 더욱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프론트 범퍼의 디자인과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도 역시 수직으로 변경되면서 유영 맘모스님의 예상들을 보며 완전히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단순 상품성 변경이 아닌 풀체인지가 적용된 차량처럼 보입니다. 기존 차량은 누가 봐도 내연기관 차량처럼 보였다면 페리는 마치 전기차 같은 느낌도 있네요. 또한 기존에는 미니밴 느낌이 강했는데요. 새로운 디자인은 대형 SUV처럼 강인한 모습으로 확 달라졌습니다. 기아의 디자인은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네요. 후면부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변경사항은 전면부와 동일한 수평형에서 수직형으로 달라지죠. 정확한 예상들을 공개하는 유영 맘모스님의 채널을 보면 한 줄의 수평 테일램프는 좌우의 수직형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확실히 존재감에서 달라졌습니다. 번호판의 위치도 달라졌는데 테일램프 바로 아래쪽에 있었는데 페리에서는 하단 범퍼 바로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이 내려온 것이죠. 따라서 기아 로고의 위치는 기존 테일램프 중간에 있었는데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금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디자인의 일부만 변경하는데 카니발은 소렌토와 함께 기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이라서 이런 것인지 금형을 포함한 대부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아가 작정하고 풀체인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놀랄만한 기능들을 중점으로 알려드릴게요. 초기 카니발에 없었던 RSPA 기능을 하이브리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PA 기능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죠.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좁은 주차장과 같은 환경에서 차량을 쉽게 빼고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인 HDA1에서 HDA2로 개선이 되면서 차량 변경과 코너링 시에 센싱 능력이 크게 개선되면서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EV9에서 새롭게 적용된 고가의 HDP 기술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약 한 75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HDA2 기술이 최신 차량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HUD는 최신 차량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서 그동안 구입하시는 분들의 많은 불만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제조사는 테스트 차량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차량이 출시될 때 비용적으로 인상폭이 너무 크거나 제조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출시된 신형 그랜저에서 글래스 루프가 테스트 차량에 포착이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양산차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HUD도 적용되면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HUD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면 유리가 HUD 전용 유리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산차의 옵션 등으로 적용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랄만한 업데이트 기능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전기차처럼 제어기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CCNC라고 하죠. 이 기능은 중고차로 판매를 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풀체인지급 변화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HUD와 CCNC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의 변경사항은 정말 풀체인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네요. DCM도 새롭게 추가될 것 같은데요. 3열과 4열을 제공하는 카니발은 차량 내에서 룸밀러를 이용해서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때 차량 내에 짐이 가득 실려있는 경우라면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죠.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룸밀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키트와 지문 인식 시스템은 최신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라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에르고 모션 시트 기능이 페이스리프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네시스 차량 전용으로 시작했던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현대나 기아의 플래그십 차량인 그랜저나 K9, K8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이죠. 차량에서 편한 자세를 만들어준다는 점은 고급 차량이라면 필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능까지 넣어주다니 럭셔리 미니밴이 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특화된 이 핸들링 기술이 스포티지 차량에서 처음 선보였는데요. 지금은 한층 더 업데이트가 되었죠. 대형급 카니발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진정한 패밀리 미니밴으로 거듭날 것 같은데 기존의 불편점을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카니발 소식도 자동으로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